자, 수열의 기납작정입니다. 언니! 책도 안 펴고, 시작한다고 내가 한 30분 얘기했는데,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듣고는 있었네. 자, 기납작정해 볼게요. 자, 기납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준비물들이, 첫째 항을 보통 준비물로 줍니다. 첫째 항. 아니면은, n-1번째 항 또는 n번째 항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 뭐 이런 것들을 준비물을 줍니다. 그래서 요것들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관계 식을 주는데 그렇다면 그것들 사이에 뭐 전항과 지금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그 수열의 정체를 파악하자 라고 하는 것이 기납작정입니다. 알겠죠? 일단 간단한 기납작정의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기본적인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등차 수열의 관계식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다음 항은 이전 항에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한 것과 같다. 또는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빼면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 이렇게 받았으면은 이거는 이제 너희들한테 등차 수열을 주고자 할 때 이런 관계식을 받았고 얘를 딱 받았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 A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딱 깨닫는 것이 기납작정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자, 다음 항은 이전 항에 일정한 숫자를 곱한 것 같다라고 하거나 이전 항과 다음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등차 중항도 있죠. 예를 들면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이 전항과 이 다음 항의 합과 같다라고 주기도 하고요. 또는 등비 중항을 주기도 합니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이 전항과 이 다음 항의 곱과 같다라고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개 다요, 여러 개. 근데 여기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너네가 얘가 어떤 수열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조화수열. 조화수열은 뒤집으면 등차수열이 되는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역수꼴로 an의 역수꼴 그 다음에 뭐 빼기 an분의 1이 등 공차 뒤로 일정하다. 이게 바로 이제 조화수열을 뒤집었을 때 이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수들의 차가 일정한 것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 자, 114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10이다. 그 다음에 다음 항은 이전 항에 2를 더한 것과 같다. 자, 여기는 문제 위에 등차 수열이라고 적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음 항은 이전 항에 2를 더해서 만든다를 봤기 때문에 등차 수열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 아, 공차가 2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2렙보다 커지는 항에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반항 구해볼게요.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해주시면은 2n 플러스 8 얘가 200보다 커지는 n의 값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2n이 192보다 커지는 그러면 n이 96보다 크다. 그러면 97번째 항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안 어렵죠? 넘어갈게요. 여기 뭐 기본 등차 기본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첫째 항이 5래요. 그 다음에 다음 항은 그 전 항에 2를 곱한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아, 얜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공비는 2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으면 돼요. 몇 번째 항이 160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일반항 AN을 만들면 5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얘가 160이 나오는 그 n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겨. 그러면 약분 때리는겨. 그러면은 2의 n-1제곱이 32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안 어렵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요. 지금까지 들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다 이거. 자, 이제 어떤 특수한 형태들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이다 라고 하여서 옛날에는 개차수열이다 라고 하는 소단원 제목으로 배웠어요. 알겠죠? 많이 나와요 이거. 지금부터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지금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이 수학적 기납법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요. 굳이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수학적 기납법이 옛날에는 문과 수학이었습니다. 문과 수능 수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 여러 가지 공식들을 너네가 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 보러 가면 문제의 어느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그 어려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그냥 공식 대입하는 문제, 근해 공식 푸는 거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높으신 양반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수의 규칙을 파악해가지고 수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를 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으셨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냥 공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안 냅니다 이제는. 그리고 교과서에서 공식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공식을 배웠죠.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공식 푸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 2차 방정식도요 인수분해가 되는데 근해 공식을 풀면 더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그냥 얘네가 풀으라는 대로 풀면 되는데 굳이 한 지난 한 3번 지난 교육과정에 있던 공식 끌어내려와가지고 니네한테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문제, 요즘은 아니죠. 이제 한 2교육과정에 걸쳐서 예전부터 유행하고 있던 새로운 문제 유형은 뭐냐면 너네들 보고 n자리에 1, 2, 3, 4 계속 넣어보게 만드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렇게 풀게 만드는 거. 그 말은 옛날에는 막 520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요즘에는 진짜 멀리 가야 8번째 항 구해라 이렇게 합니다. 8번째 항 정도? 보통은 한 5번에서 7번 사이. 그러면은 n자리에 1, 2, 3, 4 해가지고 7까지만 넣으면 끝나는. 알겠죠?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이 개차 수열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일단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데요.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데 여기 공차 위치에 일정한 숫자 d가 아니라 fn이 와 있어요. 어떤 형태의 수열이 바로 저 형태의 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1, 2, 4, 7, 11, 16 수열이에요. 저 녀석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 수열입니다. 어떤 수열이냐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수가 수열이야. 또 뭐가 있냐면은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1 또 저기 나타나 있는 수열이에요. 뭐냐면은 이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계속 더해지고 있는 수가 수열이에요. 이런 형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K, 얘가 FK고 저 뒤에 저희 FN이고 자 여기는 2의 K제곱 얘가 FK다라고 해서 요 FK의 이름을 얘의 이름이 정확히 개차수열이야. 요건 원수열, 요거 개차수열 이렇게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개차수열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여기까지 됐죠? 계속 더해지는 게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계속 변하면서 규칙을 가지고 변하면서 더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자 여기서 1로 갈 때요. 첫 번째 함수값 f1이 더해질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 두 번째 개차수열 두 번째 항 f2가 더해지겠지. 여기서 1로 갈 때 개차수열의 세 번째 항 f3이 더해지고 여기서 1로 갈 때 개차수열의 네 번째 항 f4가 더해지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 저 an-1에서 an으로 갈 때는
F 몇이 더해질까요? 그렇죠. n-1이 더해지겠죠. 새끼들 다 정신 놓고 보고 있지? n-1 더해집니다.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an이다라고 하는 n번째 항, 그리고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f1을 더한 후에 f2를 더한 후에 f3을 더한 후에 f4를 더한 후에 fn-1까지 더하면 an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an은 a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라고 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뭐 끄덕이냐? n-1인데 샹놈의 새끼들. n까지냐 이게? n-1까지지? 뒤질래? 어? 끄덕끄덕만 하고 있지. 그냥 무슨 그 뭐야, 자동차 보넷 위에 있는 그 강아지들처럼. 요거 어? 그래서 자, 요 꼴을 받았을 때 일반항 an은 일반항을 찾는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an은 a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해두세요. 요 녀석은 암기해두세요. 알겠지? 워낙 많이 이용되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 선생님 공식 쓰기 안 낸다면서요. 네, 공식 쓰기 안 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혹여나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 저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항을 안 구해도 되는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 거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이다 라고 해놓고 너네들 보고 그리고 첫째 항은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줘놓고 적당히 A5 구해라 이럴 거야. A5.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에는 뭐 여러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FK 찾았네? 그럼 여기 FN을 저 공식에 넣어가지고 A5를 찾아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N자리에 1부터 쭉 넣으면 돼요 그냥. 자, N자리에다가 1 넣으면 A2는 A1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2예요. N자리에 2 넣으면 A3은 A2 플러스 4예요. 뭐요? 네, 그래요. 여기가 3이니까 7이에요. 그 다음에 n자리에 3 넣으면 A4는 A3 플러스 6이고 여기다 7 넣으면 13이요.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4 넣으면 A5는 A4 플러스 8이고 여기다 13 넣으면 21이 정답이 되게 이렇게. 그러면 그냥 넣으면 된다고 계속. 그리고 적당히 넣었을 때 풀리게 낸다고. 그리고 이렇게 내라고 교육청 지침도 내려왔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된 어떤 특정 항을 찾아야 될 때에는 이렇게 구할 거라고. 하지만 쟤도 알아두면 좋다고. 알겠어? 어. 아, 왜 이렇게 자꾸 목이 칼칼하지? 칼칼하네. 오늘 공기가 내 물인가? 언제부터 있던 물이지? 아, 내 물 맞는 것 같아요. 딱 커피 자국을 보니까 내 물이 맞아요. 왜냐면 난 좀 강박증이 있어서요. 종이컵에 한쪽으로만 물을 마시거든요. 네. 자, 116번 문제 보도록 하면은요. A1는 3이고 첫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n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놓고 너희들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10번째 항입니다. 10번째 항. 매너 없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10번째까지 가라고 안 합니다. 알겠어? 진짜 많이 가봐야 한 7, 8번째예요. 10번째까지 가라고 안 해요. 자, 그러면은 가보자. 10번째까지. 까짓 거. 자, 10번째까지 가봐. 그러면은 A2는 N자리에 1 집어넣었어요. A2는 A1 플러스 벌써 하기 싫다. 4 빼기 1이네요. 그죠? A1이 3이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 주시면은 6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2 대입할게. 그러면 A3은 A2 플러스 8 빼기 1이네.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13이네요. 그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3 집어넣게. a4는 a3 플러스 12 빼기 1이네요. 맞아요? 여기다 13 집어넣으면 25 빼기 1이니까 24는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놀란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얘한테 안 가르쳐주고 온 게 있었어요. 자, 요거 풀 때요. 요거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고요. 여기 공식에다 넣어도 되거든요. 자, 잘 봐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n자리에다가 1부터 그냥 9까지 다 대입해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공식 써볼게요. 공식 써보면은 지금 얘가 fn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an은 a1 플러스 a1은 3이니까 3 플러스 시그마 여기 a10 구하는 거니까 k는 1부터 9까지 4k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3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 마이너스 90 아니 9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또 뭔가가 나오고요. 얘도 정답이고요. 저렇게 구해도 정답입니다. 알겠지? 자, 근데 내가 첫 번째 케이스를 지금 이렇게 막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세 줄밖에 안 썼지만 찝판에다가 저렇게 표시한 이유는요.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한 5번째 이하의 항을 구하라 그랬으면 첫 번째 케이스가 제일 빨라요. 알겠지? 지금 이제 10번째 정도나 구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그냥 방법론적인 걸 가르쳐 줄게요. 요거를 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걸 안 하고 넘어갔네요. 방법론적인 걸 구해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n자리에 1, 2, 3 땡땡땡 해가지고 n-1까지 대입을 해서 나란히 쓴 다음에 그 이후에 양변 연립하면은 그 연립은 정확히 더하기 연립을 해주시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하기 연립. 아시겠어요? 저 방법적인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한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죠. 잘 보세요. 저거 연립하는 방법으로 문제 풀 땐 계산은 끝까지 가지 마세요. 자, n자리에다가 1 대입하면 저 위에 있는 식 잘 보시면 a2는 a1 플러스 4 곱하기 1 빼기 1이야. 됐나요? 자, n자리에다가 2 넣으면 a3은 a2 플러스 4 곱하기 2 빼기 1이요. n자리에다가 3을 넣으면 a4는 a3 플러스 4 곱하기 3 빼기 1이요.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 n자리에 9를 넣어야 a10 나온다. 그지? n자리에 9를 넣으면 a10은 a9 플러스 4 곱하기 9 빼기 1이요. 됐나요? 자, 이렇게 쭉 일자로 쓴 다음에 이 녀석을 연립을 하면은 더하기 연립하라 그랬죠? 자, 더하면 좌변에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땡땡땡땡 a10 생기고 우변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 a9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2랑 a2가 지워져요. 이항하면 여기도 지워집니다. 여기도 지워져요. 이렇게까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좌변에 뭐가 남냐? a10은 2 남고요. 우변은 뭐가 남냐? a1 남고요. 그 뒤에 있는 건 더하기 4로 묶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9 마이너스 9 9개 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때 A1은 문제에서 3이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3 플러스 4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마이너스 9다라고 하면 내가 이 긴 과정을 거쳐서 풀어서 만든 지금 이 A10 값이 여기에서는 그냥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3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4K 마이너스 9잖아요. 이거.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값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 과정이 긴 거일 뿐이야. 그러면 니네가 서술형 가면 어떻게 풀어야 돼? 밑에 방법으로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밑에 방법으로 푸시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10번까지 가라 그러면 2번 공식, 객관식이었으면 2번 공식, 그 다음에 서술형이었으면 3번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요.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상관없이 5번 이하 짧게 가라고 하면 1번이 제일 빨라. 알겠어? 그냥 넣어서 싹 계산해. 알겠지? 제일 빨라. 자, 세 가지 방법을 풀었는데 어느 하나 너네가 쉽게 볼 수 있는 풀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풀이가 없는 거예요. 다 사용이 됩니다. 문제에서.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배우고 온 것이 다음 항이 이전 항에 fn을 더해서 만든 꼴이라면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것은 다음 항이 이전 항에 fn을 곱해서 만드는 꼴이에요. an 플러스 1은 an에 곱하기 fn 꼴 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방금은 뭐 4k-1을 뒤에 더했다면 지금부터 만나게 될 건 4k-1을 a한테 곱하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뭐 일반항에 관련된 공식이랄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얘는 철저하게 그냥 노가다로 대입하거나 1번. 알겠습니까? 공식 없어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론적인 게 있는데 n자리에 1, 2, 3 n-1까지 대입을 한 후에 연립을 하면 되는데 그 연립은 곱하기 연립. 이렇게 하면 연립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네. 곱하기 연립 해주시면 돼요. 싹 곱하면 돼요. 싹 다. 알겠어요?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 플러스 1은 an에 곱하기 fn 꼴을 너네가 받았어.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2는 a1 곱하기 f1이고 n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a3은 a2 곱하기 f2고 n자리에 3을 대입을 하면 a4는 a3 곱하기 f3이야. 자, 이런 식으로 가서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하면 n번째 항 an은 a의 n-1 곱하기 f의 n-1인데 자, 이렇게 나란히 쓴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다 이렇게 하세요. 노가다 아니면 이거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곱하세요. 그러면 좌변에 a2부터 an까지가 싹 곱해지고 우변에 a1부터 an-1까지가 싹 곱해지고 거기에 f1부터 fn-1까지가 싹 곱해져 있는데 얘가 양변에 a2분의 1을 곱하면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져. 이렇게 지워집니다. 싹 곱해지면서 그러면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n-1이다가 나와요. 공식이 이렇게 없다고 이거. 그냥 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f1, 2, 3을 뭐 등차수열 같은 걸 주진 않아요. 보통 이제 f수열은 분수함수를 주거나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속 약분이 되게 주거나 무슨 말인지 감이 와? 아니면 밑이 똑같은 지수를 주거나 밑이 똑같은 지수를 주면은 예를 들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이런 게 생기게 주거나 그러면 지수에서 등차수열이 생기죠.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알겠죠? 난잡하게 막 안 준다 이거야. 동현이 알아들어? 넘어가. 117 첫째 항이 1이고요. n 플러스 1이 루트. 자, 분수꼴을 주잖아요, 지금. n 플러스 2분의 n에 곱하기 an. 이다랍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얘가 fn 꼴이에요. an이 an한테 fn을 곱한 게 다음 항이 이전 항에 fn을 곱한 형태. 알겠지? 그럼 요거 푸는 건 몇 번째 항 구하래? 49번째 1은 그 n자에다 열심히 대입해야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단순히 요 fn이나 fn 이런 더하거나 곱한 거 형태에서는 어차피 지워지는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더 적게 줄 거예요. 점점 줄이고 있으니까
자, 1 대입합니다. A2 는이 되고요. 루트 3분의 1 A1 n자리에 2 대입합니다. A3 되고요. 루트 4분의 2 A2 n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A4 되고요. 루트 5분의 3 A3 n자리에 4를 대입을 하면 A5는 루트 6분의 4 A4 자 이렇게 가는데 좌변에 49번째 항을 만들려면 n자리에 대입해야 되는 것은 4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좌변에 뭐가 되냐면 a의 49는 우변의 루트 50분의 48 a 48 이렇게 돼요. 49번 주고 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나란히 썼죠. 이제 a 48이 나올 때까지 49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싹 연립인데 곱하라 이거야. 곱하기 연립 얘는. 자 그러면 내가 쭉쭉쭉쭉 풀어 적어 줄게요. 자 좌변에 뭐가 생기냐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A49는이 생기고요. 자 우변도 어차피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된 걸 싹 다 곱하는 거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A1 곱하기 A 이걸 먼저 쓸게. A3 곱하기 A4 곱하기 땡땡땡 A48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4분의 2 곱하기 루트 5분의 3 곱하기 루트 6분의 4 곱하기 땡땡땡 루트 50분의 48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금 왼쪽도 다낭식이고 오른쪽도 다낭식이다. 항이 하나다. 다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A 2, 3, 4, 5 해가지고 요 앞에는 48까지 2, 3, 4 해가지고 여기는 48까지가 지워져죠. 그죠? 자 그러면 A 49는 자 첫번째 항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1이라고 적으면 안 적어도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의 곱인데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4분의 2 곱하기 루트 5분의 3 곱하기 루트 6분의 4 곱하기인데 규칙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지워지는가. 알겠어? 야 졸려? 정신 차려. 자 땡 하고 한 칸 지나고 여기 땡 하고 한 칸 지나고 여기 그러면 땡 하고 한 칸 지나고 저 위에 그럼 얘도 지워지면 1번의 분자와 2번의 분자가 살았지. 그러면 뒤에서도 1번과 2번의 분자가 살아야 되는데 얜 1번이니까 앞에 안 써있는 2번 필요하겠다. 그지? 그래서 루트 50분의 48 적고 곱하기 루트 49분의 47 적고 곱하기 땡땡땡 찍어주고 1번 분자 2번 분자 살았으니까 1번 분모 2번 분모 살고 얘네는 죽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7 루트 50이니까 7, 5, 35 루트 2분의 1 아유 아니네요. 루트 2가 있네요. 분자에 그죠? 저기랑 여기 루트 2 있죠? 약분 35분의 1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또 쉬운 거 끝났어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저 FN을 더하거나 FN을 곱한 꼴 둘 중에 한 문제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푸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은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방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만 풀어야 풀려요. 알아들어요? 하지만 모든 수학적 기납법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은 1부터 계속 넣어보는 거. 알겠지? 우스운 게 아니고 멍청한 게 아니고 미련한 게 아니야. 이게 요즘 트렌드야. 알겠죠? 자, 여러가지 수열의 기하접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세 가지 수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수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게 눈치를 딱 채졌으면은 그때그때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잘 암기하시면 되고, 너네들 저기 수투 수업 듣고 있잖아요. 수투 수업. 그죠? 수투 수업 가다 보면 지금 정적분 활용했나요? 정적분 활용해 보면 그것도 세 가지 케이스 있지 않아요?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상수일 때, 둘 중에 하나에 x가 있을 때, 상수 x와 적분 변수 t가 같이 있을 때, 세 가지 케이스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기도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자, 푸는 방법을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건 여기 있는 세 개가 마지막이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케이스.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q 꼴입니다. 자, 저게 이제 어떤 수열이냐면, 예를 들면은,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2는 아니고, 마이너스 1 같은 꼴이에요. 자, 첫째 항을 1로 시작해볼까? 어떤 새끼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지. 첫째 항을 1로 시작하면, 그 다음 계속 1이네. 미안. 첫째 항을 2로 시작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첫째 항을 2로 시작하면, 그 다음은 뭐가 돼? 3이 되네요. 그렇지 않냐? 자, 그 다음에 3으로,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돼? 5가 되나요? 그죠?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돼? 9가 되죠? 그 다음 항은요? 17이 되고요. 그 다음 항은 33이래요.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에서 봤던 더하기 fn 꼴이나 곱하기 fn 꼴에서는 an 플러스 1이나 an의 개수가 없었어요. 근데 개수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개수가 없을 땐 fn 더하기 꼴이나 fn 곱하기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n과 an 플러스 1의 개수가 생기면은 요걸 이제 피점화식이라고 옛날엔 불렀는데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자, 근데 지금 요것들을 보니까 이거 뭐냐 이거? 차이가 수열을 이루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각 항의 차이가 수열을 이루는 건 개차 수열이라 그랬죠. 맞나요? 아, 그러면 이 녀석이 결과적으로 개차 수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녀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겠니? 개차 수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개차 수열이 어떤 수열을 많이 띠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등비 수열을 띠고 있죠. 맞나요? 그리고 그 등비 수열의 공비가 몇이야? 2지. 맞니? 지금 이 개차 수열의 공비가 2라는 것과 요 앞에 숫자 2가 써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맞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를 푸는 방법론적인 것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면은, 깜짝이야, 씨. 아,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순간 너무 놀랐어요. 씨. 정장을 입고 있지 않은 내가 되게 어색하네요. 자, 요거를 푸는 방법. 여기 이 숫자를 얘로 고치고요.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단계. an 플러스 1는 p로 묶어서 an 하고요. 여기 뒤에 꼴로 바꿉니다. 선생님, 그럼 저기서 알파가 뭔가요? 라고 하면은 나도 몰라요, 지금은. 알겠어요? 저기서 알파가 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그때 요 알파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식을 전개한 다음에 알파를 찾아주시면 돼요. 저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해서요. 그래서 알파를 찾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a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걸 bn이다라고 하는 수열로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알겠죠? 그 다음에 3단계가 bn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만 들어보면 저 새끼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넘어가서 118번 문제 볼게요.
자, 첫째 항이 2고요. 아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4 곱하기 an 플러스 3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는 n자리에다가 1, 2, 3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a의 개수가 있잖아요. 알겠죠? 이거 딱 정해진 풀이대로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알파라고 하는 값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4 곱하기 an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a 수열 더하기 알파, a 수열 더하기 알파를 만들어주고 얘가 4인 이유는 얘가 4를 개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 알파 찾을 거거든. 선생님 알파 어떻게 찾아요? 그냥 얘 전개하면 됩니다. an 플러스 1는 4an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3알파야.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알파는 1이네요. 됐나요? 자, 알파는 1이라고 찾았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 플러스 1는 4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가 되고요. 지금부터 치환합니다. an 플러스 1을 bn이라고 치환하면 첫 번째 있는 건 bn 플러스 1이고 얘는 bn이다가 돼서요. 뭐가 되냐면 bn 플러스 1는 4 곱하기 bn이다가 돼요. 선생님 수열을 치환하는 거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수열을 치환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다 이거야. 하지만 수열이 언제가 되면 이제 어렵기 시작하냐면 활용 문제랑 같이 나오면 어렵기 시작해요. 뒤에 나오면 이제 물통이 2개가 있는데 뭐 이 물통에 있는 물을 여기다가 뭐 몇 컵 따라 놓고 이 물통에 몇 퍼센트를 여기다 딸고 이걸 또 몇 컵 깔아 놓고 몇 컵 따라 놓고 이제 이걸 막 반복할 때 여기에 있는 물통에 뭐 몇 회 후에 물의 양을 구하시오 이런 거가 이제 수열을 나오는 거고 그때 니네가 수열에서 요 관계식을 스스로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치환을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수열을 치환할 수 있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비수열을 볼게요. 비수열을 보시면은 비수열은 첫째 항이 B1인데 B1은요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으면 A1 더하기 1이 첫째 항이에요. 근데 A1이 2니까 첫째 항이 3이고 비수열은 그리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비수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치환된 식으로부터 비수열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거야. 됐니? 자, 그럼 비수열은 Bn은 3 곱하기 4의 n-1제곱이 Bn수열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Bn수열이 아니라 An수열이고요. Bn수열은 An수열 더하기 1과 같으므로 an 더하기 1은 3 곱하기 4의 n-1제곱 뭐요? an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뭐요 이거 an 그러면은 정신 차려 bn이 an 더하기 1이죠. an 더하기 1 그럼 이제 여기는 요 1을 이항시키면 an은 3 곱하기 4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일반항 an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알아듣습니까? 저 새끼 저거 눈 시뻘개진 거 봐라. 엎드려가지고 자느라고. 일어나 뒤에 가서 서 있어. 빨리. 뭐? 눈이 왜 이렇게 시뻘개? 어? 그래 나도 피곤해. 응? 같이 힘내자지. 그래 안 그래?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겨 이제 일반항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A 앞에 있는 요 P가 요 4가 공비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다른 숫자가 저기 나오면 아 내가 잘못 풀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앞으로 가. 자, 두 번째는 P 곱하기 AM 플러스 2 더하기 Q 곱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R 곱하기 AN은 0꼴을 받았을 텐데 첫 번째 것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보고 구분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것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보고 구분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AN과 AN 플러스 1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위에 거야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n 플러스 2라든가 n 마이너스 1이라든가 해가지고 3개를 주면 밑에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개 받으면 위에 거, 3개 받으면 밑에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는 힌트가 위에 있는 녀석은 추가로 주는 힌트를 첫 장밖에 안 주는데 밑에 있는 녀석은 추가 힌트를 둘째 항까지 줘요. 그게 이제 차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푸냐면은 요 꼴을 만들어야 돼요. 요 꼴. 요 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얘가 적절하게 되게 신기하게 지금 이 꼴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 나온다. 항상 0 나와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이 나와. 그래서 얘가 P하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는 하고 여기에 P분의 R하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꼴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치환하고 요거 치환해서 똑같이 푸시면 돼요. 똑같이. 이거를 BN 플러스 1이다라고 치환하고 B수열로 이거를 BN 수열이다라고 치환해가지고 푸시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를 딱 보면은 아, 저 새끼가 도대체 여기 R로 저 새끼가 도대체 하는 얘기가 뭔가 싶을 텐데요. 요것도 한번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19번. 자, 보시다시피 지금 힌트를 두 개 받습니다. A1이 2다. 그 다음에 A2가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힌트를 받았고 3AN 플러스 2 마이너스 5AN 플러스 1 플러스 2AN는 0이다 라고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개수 항 3개 받았고요. 개수들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으면 아, 두 번째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씨,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도 집에도 못 갔어요.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그럼 너 뭐 했냐? 내가 수업할 동안 핸드폰만 만졌지. 공부했어야지. 그래요. 잘했어요. 잘 보세요. 요거 적절하게 쪼개주면 저 형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AN 플러스 2 앞에 개수가 3이 있잖아. AN 플러스 1 앞에 개수가 5가 있는데 이거를 3으로 묶어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AN 플러스 1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은 밖에 있어야 돼요. 그지? 그리고 그걸 이항을 시키면 플러스 2AN 플러스 1이 되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AN이 되는데 그거를 2로 묶으면 이렇게 묶여요. 이해돼요? 반드시 이렇게 묶입니다. 이 문제는 안 묶이면 이상한 거예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어떤 학교더라?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미지수 찾아야지 풀 수 있겠는 문제도 있었어요. 어쨌든 자 3으로 나눠주시면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는 3분의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꼴까지 만들어 주시고 지금부터 이거를 BN 플러스 1로 이거를 BN으로 치환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BN 플러스 1는 3분의 2 곱하기 BN 수열이 되고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B 수열은 해석할 수 있어요. B 수열은
첫째 항은 B1인데 B1은 A2 빼기 A1이야. A2 빼기 A1이 첫째 항이고 A2에서 A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첫째 항이야. B수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비는 다음 수열이 그전 수열에 3분의 2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공비는 3분의 2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B수열 찾았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B수열 찾았죠? 자, 그러면 일반항 Bn을 만들어 봅시다. Bn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일반항 Bn이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bn 자리에다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적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마이너스 3분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뭐 찾으라는 거냐?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렇게 넘겨볼게요.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분의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다가 되면 이 꼴이 나타나지. 그죠? 이 꼴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식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꼴이 나타났고요. 그치? 그래서 내가 요거 공식을 외우라고 했던겨. 왜냐면은 요 2번 풀이의 끝에 나타나기 때문에 요 공식을 외우라고 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요거 안 외우잖아요? 요거 안 외우면 여기서부터 또 앞에서 이거 풀었던 것처럼 1부터 n-1까지 넣고 양변 연립하고 해야 돼요. 그지? 여기서 또 시작이란 말이야. 이거 풀었던 거. 그지? 근데 그러긴 싫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제 fn이라고 하는 거 찾았으니까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마이너스 앞으로 빼자. 마이너스 1부터 n-1까지 3분의 2의 n-1제곱이다. 그러면 첫째 항은 2였어요.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시그마 뒤에 등비수열이 있으면 등비수열 공식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시그마만의 공식이 없습니다.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짜리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이다가 돼요.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지면은 일반항이 나와요. 오케이. 네. 재밌죠? 재미없나? 이거 간단하게 하면 이거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점화식입니다. 어려운 점화식의 두 번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어려운 점화식의 세 번째 거 남았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이 점화식들이 어려운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치환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치환.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어떤 꼴이냐면은 an 플러스 1은 p 곱하기 an 플러스 q 분의 r 곱하기 an 꼴을 받았을 때예요. 자, 요거는 명확합니다. 뭐 해주면 되냐면 역수. 그럼 누구를 받았을 때 얘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분모와 분자에 an이 다 있으면. 알겠습니까? 분모 분자에 an이 다 있으면 역수 취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니? 역수 취해서 푸는 문제구나. 자, 얘도 한번 문제 볼까요? 120번. 자,
자, 120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첫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1이 2an 플러스 3분의 3an이다.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것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치환하기 전에 양변 역수 취합니다.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은 an 플러스 1분의 1은 3 곱하기 an분의 2an 플러스 3이다가 되고, 요거 이렇게 쪼개서 쓰면 an분의 1 플러스 3분의 2가 되네. 됐죠? 뒤에 거 먼저 썼고요. 자, 치환합니다. 이 녀석을 bn 플러스 1이다. 이 녀석을 bn이다 라고 치환을 하면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3분의 2다가 돼서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b는 첫째 항은 an분의 1이 bn이기 때문에 an분의 1 an이 3이었으니까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차, 이거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지. 비수열이. 그지? 등차 수열이었죠. 그러면은 비수열의 일반항 bn은 첫째 항 3분의 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분의 2인 등차 수열이야. bn 수열이. 됐니요? 자, 그러면 야,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 자, 그러면 3분의 2n-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2n-1 이게 bn 수열이야. 됐니?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n 수열이 아니라 an 수열이기 때문에 an 수열은 bn 수열의 역수 2n-1분의 3이다 라고 해주면 an 수열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준 이유는 이게 실생활에서의 활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니네들 멘탈 깨질 거예요. 수열이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랑 이렇게 딱 결합되는 순간에 왜 이렇게 계속 이 실생활에서 철수와 영희는 왜 이렇게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지. 근데 그걸 가지고 너네가 이 식을 받은 걸 푸는 것도 어려운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활용 문제에선 치환을 사용합니다. 항상. 알겠어요? 그래서 수열도 치환이 된다. 수열을 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얘기했죠. 너희들의 전전전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반항 AN을 찾아낼 수 있는 공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공식의 단순 대입하기 게임이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기 높으신 양반들께서 그냥 단순 대입하기 문제는 수열의 의미를 잃는다. 그러니까 단순 대입하기가 아니라 n자리에 1부터 늦게 만들자 라고 높으신 양반들께서 결정을 하셨고 공식을 교과서에서 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공식을 서술형에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친절한 교재 셋은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긴 할게요. 지금 첫 번째 방법에서의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알파를 일단 구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알파는 구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알파를 구하는 것까지도 공식화했어요. 1-p분의 q 플러스 선생님도 이거 안 외워서 첫째 항 마이너스 1-p분의 q 곱하기 p의 n-1제곱이래요. 이게 1번의 공식이야. 내가 얘기했죠. 그냥 엄청 복잡한 공식의 숫자 넣기 싸움이었다고요. 옛날에는. 나 문과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안 풀어줬고 애들이 이렇게 풀어와도 나는 공식 안 쓰니까 니네가 똑바로 풀어와라 라고 얘기해서 다시 돌려보냈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공식 썼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야, 난 공식 안 써.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풀어오고 질문하든지. 봐봐. 얼마나 복잡하냐. 여기에 써있는 이 P랑 Q 숫자들 가지고 만드는 거다라고는 적혀 있지만 꽤 복잡하죠. 자, 두 번째도 PQR 가지고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PQR 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은 어딨냐? 요거네, 요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둘째 항 마이너스 첫째 항 곱하기 p분의 r의 n-1제곱을 해준 후에 n자리에 그 다음에 n자리에 1, 2, 3 대입해가지고 싹 없앤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저 외우는 거 졸라 자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냥 외워서 푸셔도 괜찮아요. 나는 참고로 안 외웠습니다. 지금 보고 적는 것만 봐도 알죠. 나 안 외웠어요. 자, 여기 이거 세 번째 것도 요거 말고 또 다른 공식이 있네. 두 번째 게 또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n자리에 1, 2, 3 넣어가지고 다 더한 그 이후 결과물도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분의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외우셔도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어디 보자. 3번도 공식이 나와 있죠. a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qbn 플러스 p 분의 r이다 라고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bn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아이 잘못 딴 거 썼구나. 미안. 아이씨 3번은 공식 없어. 어차피 똑같아. 그거 어렵진 않잖아 3번은. 알겠어요? 자, 이게 1번 공식이고요. 이게 2번 공식 두 가지인데요. 이건 그 전 단계, 이건 그 이후 단계. 외우고 싶어요? 서술형에서 쓰게 할까 선생님들이? 안 돼.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방법들 푸는 게 더 쉬워요. 알겠지? 이거 절대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절대 외우지 말라 그런다고 또 안 외우는 놈들도 아니고.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는데 외우지 말라 그런다 하더라도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지? 선생님이 지금 그 출근한 지 10시간 반 정도가 경과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진짜 나는 내 저기를 통틀어서 내 그 지난 기간을 통틀어서 이 공식을 눈으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칠판에 적어주는 건 오늘이 처음이야. 그 전까지는 어떤 교재로 수업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고 야 쓸라만 써 이러고 넘어갔는데 칠판에 실제로 적어준 거는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점점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못 쓰게 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쓰세요. 자유롭게 쓰는데 쓰고 싶다면. 근데 이거 쓴 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질문하지 마. 그건 똑같아. 어차피 나도 몰라. 이렇게 이거 쓴 거 가지고 질문하면. 자, 넘어갈게요. 수학적 귀납법 마지막이네요.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어떤 관계식을 받아요. 관계식을 받음. 어떤 관계식을 받냐면 an 플러스 1과 an 뭐 사이의 관계식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an 플러스 1과 an 또는 뭐 an 플러스 2 이런 걸로 이루어진 어떤 식을 받아요. 어떤 식을. 그리고 그건 항상 참이에요. 너네들 보고 이게 거짓임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증명 문제예요. 너네들 보고 얘가 거짓임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참입니다. 참임을 증명하라 그래요. 그러면 참임을 증명하는 그 단계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단계. 자,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첫째 항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세요. 알겠어? 관계식 받은 거에 n자리에 1을 대입을 해서 첫째 항이 참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자리에 k를 대입을 해서 k번째 항이 참일 것이다. 참이라면 자, k번째 항이 참이라면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항은 참인데 K번째 항이 참이라면 K 플러스 1을 대입해봐서 얘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K번째가 참이면 K 플러스 1번째는 참이야. 이렇게. K번째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K 플러스 1번째는 참이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참이다가 됩니다. 왜? 첫 번째가 참이야. K번째가 참이면 그 다음 것도 참이래. 첫 번째가 참인 걸 알았어. 그럼 첫 번째가 참이니까 두 번째 거 참이고, 두 번째가 참이니까 세 번째도 참이고, 세 번째가 참이니까 네 번째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기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참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시고, K번째가 미지수 K번째, 어딘지 모르는 게 참일 때, 그 다음 것도 항상 참이다라고 하는 그걸 밝혀내는 거야. 어딘지 모를 K번째가 참이면 그 다음 건 무조건 참이야. 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면 첫 번째가 참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동으로 참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저 수역이 참이 되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고요. 이게 서술형 시험 문제로 등장하거나 빈칸 채우기로 등장하거나. 알겠죠? 서술형으로 등장하거나 빈칸 채우기로 등장합니다. 반드시. 알겠지? 100% 나와요. 수학적 기납법. 안 나오면 선생님 손모가지 자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넘어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 뭐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겠지만 빈칸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빈칸 채우기로 나오게 될 테니까요. 121번이네요. 11의 제곱.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지랄. 자,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n 플러스 아이씨 왜 이래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분의 n 곱하기 4n 제곱 마이너스 1임을 요런 관계식을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사실 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것임을 이게 옳음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제곱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것의 합은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1단계 증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1단계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항을 참이됨을 보여라. 맞나요? 첫 번째 항이 참이됨을 보여라. 그러면 지금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n개까지 더했는데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제곱한 걸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해야죠. 좌변은 뭐가 되냐면 1의 제곱입니다. 3의 제곱도 안 보고 5의 제곱도 안 보고 첫 번째 항까지만. 알겠어요? 좌변은 수열의 합이잖아요. 첫 번째 항까지만. 자, 그러면 좌변은 1이에요. 우변은 뭐가 되냐?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3 해서 우변 1이네요. 좌변과 우변이 같네요. 그죠? 이거 일단은 참이네요. 첫 번째 항에서의 참.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재밌는 거야. 잘 봐. K번째까지가 참이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1부터 시작하는 홀수를 K번째 항까지를 제곱해가지고 더한 건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맞나요? 는 우변에다가는 n자리에 K를 대입한 3분의 K 곱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이다를 참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알겠지? k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것이다 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n이 k일 때고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는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후에 한 번 더 더해야 된다는 거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좌변에 생기지. 여기까지 됐니? 응. 자, 우변은요. 이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지? 응,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니까 예상은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 등식의 성질을 사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걸 적는 게 아니라 좌변에 얘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변 3분의 k 4k 제곱 마이너스 1한테도 똑같이 이걸 더하는 거야. 등식의 성질. 여기까지 됐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우변을 정리해서 얘가 나오는 걸 보이면 참인 거야. 알겠어요? 우변을 정리해서 얘가 나오는 걸 보이면 참이라고. 그러면 통분해 3분의 넓은 데서 하자. 좁은 데서 하지 말고. 자, 3분의 4k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k 제곱 통분해서 올리면 12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 이렇게 올라오죠. 얘를 인수분해해서 제가 되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동량끼리 정리해 볼게요. 3분의 4k 제곱 플러스 12k 제곱 4k 세제곱 플러스 12k 제곱 플러스 11k 플러스 3이고요. 4, 12, 11, 3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4,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8, 3, 3 나누어 마이너스 3 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3분의 k-1에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3이다가 되는데 이때 저 두 번째 괄호를 k 플러스 1까지 만들었으니까 k 플러스 1은 냅두고 두 번째 괄호 속을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라고 바꿔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야. 3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4로 묶어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주면 예상되는 애랑 똑같은 애지. 그지? 그러니까 참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참이고 k번째가 참일 때 k 플러스 1번째도 참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면 너네가 이거를 그대로 다 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면 빈칸은 어디에 있냐면 자, 얘네들이 빈칸입니다. 알겠어요? 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빈칸이라고. 그래서 저기에 가나 다 써놓고요. 니네 이런 문제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가, 여기에 나, 여기에 다 이렇게 써야죠. 옳은 거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단골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의 방정식에서의 활용, 등식의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얘보다 한 50%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부등식에서의 증명이죠. 자, 122번 문제 볼게요.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자 n까지 곱한 것이 2의 n제곱보다 크다는 것이 참이 되는 그것을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등식은요 왜 이렇게 다들 슬프냐? 나라 이렇니? 왜 이렇게 슬퍼요? 자, 부등식은요 야, 당연히 이거니까 이거잖아 라고 하는 식의 풀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내 입장에서도 좀 피곤합니다. 아씨, 문제 출제자가 이거 며칠 얘기한 거지? 이렇게 싶기도 하니까 내 입장에서 좀 피곤하기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푸는 법은 동일합니다. 1단계. 자, 1단계가 뭐였어요? n은 1이다. 첫째 항에서 참이됨을 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1이다가 아니라 첫째 항을 4이다로 봐야 돼요. 4. 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항이 4일 때야. 4일 때. 4, 5, 6, 7, 8, 9니까. 알겠니? 그래서 n이 4일 때를 봐야 돼요. 야, n이 4일 때 좌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여서 24야. 맞나요? 우변은 2의 4제곱이어서 16이야. 그러면 24가 16보다 크다니까 참이지. 됐어요? 자, 첫째 항 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랜덤한 자연수 K에 대해서 참이다라고 가정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랜덤한 자연수 K까지 가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K까지 갔을 때 걔가 2의 K제곱보다 크다가 참이다 고 가정하면 알겠습니까? 랜덤한 자연수 K에 대해서 얘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K 한 거에 곱하기 한 칸 더 가야지. K 플러스 1까지 곱한 것은 됐나요? 한 칸 더 곱해야죠. 크다. 그리고 요거 뭐 하라 그랬어? 등식의 성질 이용하라 그랬지. 등식의 성질. 맞아요? K 플러스 1 곱한 것은 크다. 2의 K제곱. 뭐라고 예상돼? 예상되는 건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라가 나와야 될 텐데. 그지? 근데 등식의 성질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도.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 방금 전에 풀고 온 121번 문제랑은 다르게요. 부등식을 참이되게 보일 때에는요. 지금 여기에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약간 어거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어거지가 들어가냐면 얘는 큽니다. 뭐보다 크냐면 2의 K제곱 곱하기 2 한 것보다. 왜? K는 4보다 크니까. 됐나요? K는 4보다 크니까 이것의 결과는 얘보다 커요. 근데 얘가 뭐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에요. 약간 이런 어거지가 들어간다 이거야. 그때 센스껏. 그러면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얘가 큰데 얘보다 얘가 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참이다. 왜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등식에서의 증명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진도가 끝났죠? 수고했습니다.